전기 자동차의 구조는 어떠할까? 기술짐을 시작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가 아닌 전기 에너지로부터 얻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문장이 전기 자동차의 개념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설명 방법이 뭐냐면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는 자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구동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를 무엇으로 쓴 것이라는 거지?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대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면서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자, 장점이 나왔어요. 배기가스가 전혀 없어 1번, 소음이 아주 적다는 게 2번 장점입니다. 배기가스는 온실화의 주범이죠. 자, 배기가스가 없다. 두 번째는 소음이 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앞선 시기인 1873년에 이미 제작되었으나 축전지가 지나치게 무겁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했대. 자, 여기서 실용화는 뭐냐면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최근에 자동차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뭐냐면 전기 자동차의 뜻과 그 다음에 관심이 대상이 됐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중심 문장은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전기 자동차의 구조는 어떠할까? 전기 자동차는 자 구조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를 묻는 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설명 방법이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분석의 설명 방법은 무엇이냐면 전체 또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쪼개보는 거야. 쪼갠다,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했다고 쳐봐. 자동차 안 갖고 무슨 집 같네. 여기 문이 있어. 그럼 이 자동차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나눠보는 게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 자동차는 축전지, 배터리예요. 축전지로 전동기를 구동하여 자동차를 움직인다. 구동은 움직이게 한다고. 자,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감속할 때에는 감속은 속도를 줄이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축전지에 충전하기도 한대. 전기 자동차는 축전지, 전동기, 제어 장치의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분석이죠. 이는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 자,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차를 말하는 거예요. 휘발유 또는 경유 자동차를 말하는 거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뭐냐면 전기 자동차의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는 축전지가 있어.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중심 문장은 빨간색으로 치면 전기 자동차의 구조,
축전지, 전동기, 제어 장치의 세 가지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석 연료 대신에 축전지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내연기관 대신에 그랬으면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일단 지워. 이렇게 읽으면 돼. 전기 자동차는 축전지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동기와 제어 장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읽으면 전기 자동차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석 연료 대신 내연기관 대신 이걸 빼는 거야. 그런 이유로 축전지의 성능은 전기 자동차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 전기 자동차에는 납축 전지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짧고 차지하는 무게와 부피가 크며 전지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현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니켈 수소 전지, 리튬 이온 전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전지들은 고가이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납축 전지에 비해 길다는 장점이 있대. 그러면 3문단은 뭐냐면 전기 자동차의 축전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설명 방식을 대조의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차이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납축전지가 있어. 납축전지와 니켈 수소전지 또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로 대조합니다. 이 납축전지는 초기야. 얘는 현재 이용되는 전지야. 주행거리가 짧아. 얘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무게하고 부피가 커요. 그 다음에 수명이 짧아. 이렇게 되어 있고 니켈 전지와 리튬 이온 전지는 얘랑 반대로 하는 거지. 자, 단점이라고 하는 건 고가, 비싼 가격.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길다. 자, 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행거리가 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조해요. 그 에너지로 달려야 되니까. 자, 4문단 갑니다. 그러면 3문단의 중심 문장은 축전지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기 자동차의 축전지 변화. 그래서 3문단은 딱 중심 문장을 무엇이다 라고 밑줄을 그어주기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 그래서 그냥 4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초기의 전기 자동차에는 직류 전동기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교류 전동기로 교체되었다. 직류 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가속 발진이 양호하며 간단한 제어 장치로 가속과 변속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효율이 낮으며 고속 회전에 적합하지 않고 크기도 크다는 단점이 있어. 그럼 이 부분만큼은 또 직류 전동기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했어. 그런 다음에 또 대조해. 교류 전동기의 장점만 제시되어 있네. 반면에 교류 전동기는 전지에서 얻어진 직류 전류를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 전류로 변환시켜서 구동하는 방식으로 크기가 작으며 효율이 높고 회전수를 높일 수 있대요. 그러면 이 교류 전동기의 장점은 세모로, 직류 전동기의 장점과 단점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가속 발진이 양호하며 간단한 제어 장치로 가속과 변속을 쉽게 할 수 있어 효율이 낮고 고속 회전에 적합하지 않고 크기도 크다 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여기
납축전지와 니켈 수소전지처럼 선생님이 꼼꼼하게 필기하진 않았지만 읽으면서 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4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이냐면 전기 자동차의 전동기 변화 방식이네. 그래서 직류 전동기에서 뭘로 변화했어? 교류 전동기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교류 전동기는 인버터가 있대. 그렇게 하고 이제 5문단은 전기 자동차는 내연 뭐뭐와 다른이잖아. 그럼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제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냥 5문단.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공회전이나 정지할 때의 동력을 차단하는 크러치와 같은 장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뭐뭐와 달리 전동기를 구동하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기만 하면 차량을 역방향으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전 기어 장치가 필요하지도 않대. 클러치도 없어도 된대. 따라서 전기 자동차를 제어한다라는 건 브레이크 건다는 말이에요. 전동기의 회전 속도와 방향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전자식 제어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5문단의 중심 문장을 쓰고 5문단 정리해 줄게요. 5문단은 전기 자동차의 제어 장치야. 제어 장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다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대조의 방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브레이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크러치라는 게 필요해. 또 역전 기어 장치라는 게 필요해. 이것이 있어야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전자식 제어 장치만 있으면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전자식 제어 장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전동기의 회전 속도와 방향을 제어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대조의 방식이 나올 때는 대조되는 내용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6문단. 전기 자동차는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단점 나와.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 비싸다는 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이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했어.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관련 지원책을 더욱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6문단의 중심 문장은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 보급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 뭐 해결 방안이 전기 자동차 관련 지원책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요. 자, 보겠습니다. 내용일치 지문. 이 글의 주제 들어가야죠. 주제는 전기 자동차의 구조와 특징이에요. 이것이 이 글의 주제고 설명 대상은 전기 자동차래. 전기 자동차. 그런 다음에 설명 방법은 전기 자동차의 뜻을 제시한 정의와 그 다음에 대조의 방식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으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주제, 설명 대상, 설명 방법 찾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전기 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없고 소음이 적어서 친환경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해요. 3가지만 있으면 됐었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고요.
초기의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았어요. 이게 틀린 거죠. 자, 초기의 전기 자동차는 납축 전지를 사용했지만 납축 전지는 주행이 한 번밖에 못해.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고 볼 수 없죠. 직류 전동기는 간단한 제어 장치로 가속과 변속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격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 이게 바로 뭐였어? 정부의 지원책. 그러니까 이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로 바꾸면 전기 자동차 관련 지원책. 실제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 사면은 자동차 살 때 세금 내거든. 그런 등록세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정부 보조금이다 라고 말하는데 현재 이대로 하고 있어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에 대해서 설명하래. 가는 뭔가 봤더니 가는 전기 자동차의 감속이네. 전기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는 감속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감속은 뭘 하는 거냐면은 전자식 제어 장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얘는 뭐만 있으면 되죠? 전자식 제어 장치.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클러치가 있어야 되고 기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 감속은 전자식 제어 장치만 있어서 전기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랬거든. 전동기의 회전 방식을 바꾸면 된다 그랬어. 회전 속도 늦추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는 것은 전기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감속하려면 자, 여기에서 직류 전류를 교류 전류로 변환하기 위한 거는 인버터는 그 전류의 교류를 바꾸는 방식이지 이것이 감속하고는 관련 없어. 그 다음에 역전 기어 장치는 뭐냐면은 내연 자동차에 있는 거예요. 여기 기어 장치.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감속하려면 클러치도 뭐에 필요한 거야? 요거 두 개는 내연기관에 있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에 있는 거예요. 자, 전기 자동차를 감속하려면 전자식 제어 장치로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A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이거는 문맥상 비슷한 말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보니까 보여준대. 변화의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다라고 말하는 거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전기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얘는 뭐 알아보다. 알아보는 건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A는 보여주다라는 거였거든. 보여주다라고 하는 건 변화의 가능성을 나타내다. 이런 의미. 여기서 우리 지문에 나와 있었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변화의 가능성이 드러나다 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단의 중심 문장 갈게요. 전기 자동차의 구조는 이 문단에 있어서 세 가지 있었지. 1문단 전기 자동차의 개념과 장점 나왔어요. 3문단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종류와 특징, 대조의 방식으로 했었죠. 4문단 전기 자동차용 전동기의 종류와 차이점이 있었어. 5문단 전기 자동차용
제어 장치의 특성. 전기 자동차 전망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전기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런 건 우리가 거의 요약하기 수준의 이 내용이죠.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나왔대. 1873년에. 근데 배터리가 무겁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단점이 있었어. 한계. 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계였지. 그런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거는 뭐 때문이지? 내연기관 자동차 때문이야. 내연기관 자동차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대. 가스가 전혀 없고 소음이 아주 적은 장점이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어서 다시 계기가 됐어. 구동 방식은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야. 축전지의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를 구동하여서 자동차를 움직여. 그래서 축전지는 니켈 수소 전지나 리튬 이온 전지는 납축 전지와 달리 이 납축 전지는 과거의 전지야. 니켈 수소 전지나 리튬 이온 전지는 현재의 전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수명이 높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길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대.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가 있고 교류 전동기가 있거든. 직류 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해. 가속 발진이 양호해. 간단한 제어 장치로 가속과 변속을 조절할 수 있어. 단점은 효율이 낮고 고속 엔진에 부적합하며 크기가 커요. 교류 전동기는 크기가 작으며 효율이 높아. 그리고 회전수를 높일 수 있대. 제어 장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전자식 제어 장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전망은 친환경적이에요.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돼서 정부가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대. 그러면 이 전망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거지. 전망.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고요. 단어만 하면 되겠죠. 기계나 설비, 화학 반응 따위가 목적에 알맞은 작용을 하도록 조절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제어라고 그래. 목적에 알맞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래. 빽빽히 들어선 정도를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출발하여 나아가는 것, 엔진의 힘으로 배나 비행기 따위가 기지에서 출발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발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자동차는 타이어가 닳는 걸 마모라고 그래. 마모가 심해져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장치는 축전지를 통해서 장치가 움직이는 구동성이 있는 거지. 지금 같은 때에 해외여행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거지. 우리는 드디어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시작을 말해. 출발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단어를 묻는 걸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라고 말하고요. 뜻만 알면 되니까. 이 4번부터 5번, 4, 5, 6, 7은 문맥적인 의미에 맞는 단어를 넣어줘야지. 위로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